노년의 품격 가꾸기오만 1213번님께 드리는 아침 인사. 우리가 흔히 와인하면 서양의 전유물 혹은 최근에야 즐기게 된 술이라고 생각하기 쉬운데요. 놀랍게도 고려 말 우리 선조들도 포도주를, 그것도 아주 힙하게 즐겼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망해가는 나라의 슬픔을 달콤한 포도주로 달랬던 고려 최고의 천재 목은 이색의 술상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오늘의 화두는 미식가 이색의 즐거움, 포도주입니다. 목은 이색은 누구? 그는 고려 말이라는 가장 험난한 시대를 살았지만 그 속에서 삶의 품격을 지키면서도 작은 즐거움을 잃지 않았던 사람이었습니다. 14살에 과거에 급제하고 원나라 국자감에서 수학한 뒤 중국 과거 시험에서도 장원급제한 그야말로 고려 최고의 천재였습니다. 젊은 태조 이성계가 견제할 만큼 존재감이 컸고 성리학을 본격적으로 고려에 뿌리내린 핵심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의 문화에는 정몽주, 정도전, 권근, 하륜 같은 걸출한 제자들이 줄지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시대는 그의 편이 아니었습니다. 그가 몸 바쳤던 고려가 무너졌고 자신의 제자들 손에서 조선이라는 새 나라가 세워졌습니다. 이색은 끝내 조선을 인정하지 않았고 그 때문에 아들과 제자들까지 희생되며 말년을 비통 속에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런 그에게도 마음을 위로해주는 작은 기쁨이 있었습니다. 바로 맛있는 음식과 술, 그 중에서도 남다르게 사랑한 포도주였습니다. 고려시대 포도주는 와인이 아니었다. 한국사를 전공하신 이신 선생님의 저서한전 술에 담긴 조선 중의 포도주 이야기에서 인용 소개합니다. 이색이 마신 포도주를 듣고 그 시절에도 와인이 있었나? 라고 의아할 수 있습니다. 그럼 목은 이색이 마신 포도주는 마트에서 파는 레드와인, 화이트 와인과 같았을까요? 정답은 완전 딴판입니다. 가장 충격적인 건 술의 색깔입니다. 이색이 마신 포도주는 붉은색이 아니라 초록색이었습니다. 옛 문헌을 보면 오리머리처럼 푸른색이라고 표현해요. 그 시대 포도주는 우리가 아는 와인과 전혀 다른 술이었습니다. 조선 후기의 임원심 육지, 조선 초의 수은자빵, 구한 말의 조선무쌍 신식 요리 제법 등에 기록된 포도주 제조법은 다음과 같이 공통적이었습니다. 포도주폭은 포도가루에 누룩을 넣고 찹쌀밥이나 찹쌀죽, 백미로 만든 밑술을 섞어 항아리에서 발효시키는 방식, 즉 곡식술에 포도를 섞어 만든 발효주였지 순수 포도만으로 빚어지는 오늘날의 와인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일종의 포도 막걸리 혹은 포도 청주에 가까운 하이브리드 술이었죠. 그래서일까? 당나라 시인 이태백은 포도주의 색을 오리머리처럼 푸르다고 묘사했고 어우야담의 유몽인도 포도주를 초록빛에 비유했습니다. 즉 녹색 포도주였던 셈입니다. 붉은 와인, 흰 와인에 익숙한 우리에게는 상상이 잘 안 되는 색입니다. 하지만 옛사람들의 포도주는 발효 방식이 다르다 보니 색도, 향도, 맛도 지금과 전혀 달랐던 것입니다. 포도주는 외국에서 온 귀한 술. 고려시대에는 포도 자체가 귀했기 때문에 포도주는 더 귀했다고 합니다. 왕에게 올리는 진상품이자 귀한 손님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이었습니다. 심지어 뇌물 중에서도 최고급으로 꼽힐 만큼 귀한 술이었습니다. 특히 원나라 황제가 고려 왕에게 보낸 포도주는 더욱 더 특별했습니다. 충렬왕이 칭기즈칸의 직계 후손 증손녀인 제국대장공주와 혼인한 뒤 원나라 황실이 여러 차례 포도주를 하사했다는 기록이 고려사에 보입니다. 그 포도주는 몽골 제국이 유럽과 아시아를 제패할 때 서역에서 가져온 술이었으며 아마도 고려인들에게는 매우 신비롭고 값비싼 외국 술 곧 와인이었을 것입니다. 술잔 속 초록색 포도주에서 찾은 잠시의 평온. 이색의 저서먹은 집을 보면 이색이 가장 좋아했던 것은 술이었고 친구였으며 이는 삶의 즐거움이었습니다. 누가 그걸 탓할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고려말 사람이라고 해서 매일매일 망해가는 나라 걱정만 하고 슬픈 얼굴로 보내는 게 아니라 나라 걱정을 하다가도 술을 마시고 주접도 떨고 젊은이들의 재롱을 보고 웃음을 터뜨리는 그렇게 희로애락이 끊이지 않는 게 인생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색도 당시로 매우 귀한 포도로 누룩으로 발효시킨 포도주를 매우 사랑했다고 합니다. 그가 지은 시 기사에는 포도주 가득한 술잔을 들어 지금이 태평성대라 노래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물론 비록 현실은 전혀 태평이 아니었습니까만 나라가 망하고 제자들은 갈라져 싸우고 아들은 처형당한 비통한 세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술 한 잔에 잠시나마 울분을 내려놓고
잠깐 삶이 주는 작은 행복을 붙잡고자 노력했을 것 같습니다. 시름을 달래기는 술만한 것이 없을 터이니까요. 술잔엔 포도주를 수북이 따르고 지금 이 세상이 태평이라 말하네. 그가 진정으로 노래한 것은 태평성대가 아니라 속에서도 잠시 맛보는 평안과 풍류의 순간이었을 것 같습니다. 이색과 친구 한수의 술자리. 묵은집에 의하면 늘 고독했던 이색에게도 마음을 나눌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문경공 한수였습니다. 이색보다 5살 어렸지만 어린 나이에 과거에 급제한 또 하나의 천재였습니다. 한수와 이색은 늙어서까지 술잔을 기울이며 서로의 지혜와 고뇌를 나누었습니다. 목은 이색이 병원으로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한수는 귀한 포도주를 들고 서울에서 개성으로 찾아왔습니다. 둘은 어김없이 신나는 술판을 벌였고 이색에게 그 술자리는 세상에서 몇 안 되는 평안과 위로의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또한 묵은집에 실려있는 시의 순서를 보면 이런 대목도 나온다고 합니다. 이색은 병을 앓고 난 지 얼마 안 되었던 것 같습니다. 묵은집은 그날의 술자리 결성의 내력을 구구절절하게 적어놓고 있습니다. 처음에 단짝 한수와 길에서 우연히 만났고 함께 화단에서 꽃을 감상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덥석 걸려든 것은 권중화가 말을 타고 지나가다가 문 너머로 슬쩍 이색과 한수가 있는 것을 보고 훌쩍 뛰어내려 합류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세 사람이 모이자 이 판사가 잔치를 열었습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이 판사가 이색과 친했던 이 집인지 아니면 이원필인지 분명하지 않다. 이색이 나와 반만 아는 사이다라고 했으니 그러 친한 사이는 아니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중요한 것은 술이고 더 신나는 것은 술자리였습니다. 네 사람은 모여 앉아 포도주를 꺼내 신나게 마셨고 술판은 장미장, 장미의 정자라는 지금 들어도 대단한 이름의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자를 떠나 풀밭에 주저앉아 꽃을 벗삼아 마셨다고 했으니 이색과 술꾼들은 그냥 술에 절어 여기저기 나돌아다니며 마셨다는 말입니다. 사실 목은 이색은 고려말 가장 손꼽히는 미식가였다고 합니다. 이색의 아내 안동권 씨는 남편의 성품을 잘 알았기 때문에 언제나 술을 빚어놓았고 손님이 왔을 때는 물론이거니와 자주 술을 내오곤 했습니다. 이색이 이렇게 술을 마음껏 즐길 수 있었던 건 바로 아내인 안동권 씨 덕분이었습니다. 당시엔 집집마다 술을 빚어 마시는 가양주 문화가 발달해 있었는데 이색의 부인은 남편을 위해 항상 좋은 술을 떨어지지 않게 빚어두었다고 해요. 고려말 귀족들의 술자리는 단순히 취하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좋은 친구, 아름다운 풍경, 맛있는 안주, 그리고 시 한 수. 이것이 어우러지는 풍류 그 자체였죠. 이색은 묵은집의 일상을 자세하게 시로 적어 남겼는데 어떤 시에 아침밥을 먹으면서 모닝술을 마시는 경위를 적어 놓았습니다. 오늘따라 날씨가 무척 추운데 나쁜 기운도 물리치고 정기를 보하려면 아침 술을 마셔야 된다며 이색은 아침부터 술을 마셔댔습니다. 그것도 흰 쌀밥과 함께. 이색 본인은 배도 부르고 취하는 일석이조라며 이 루틴을 무척 지키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술에 취해 정신이 이내 흐르고 통하니 천지가 같은 무리처럼 느껴지고 술 마시는 게 오묘한 도에 합치하니 마음이 요순시대로 돌아가누나. 맺은 말. 목은 이색의 삶은 화려한 영광과 참혹한 몰락이 교차한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통 속에서도 삶의 작은 기쁨을 놓지 않았습니다. 그가 사랑한 포도주는 단순한 술이 아니라 혼란한 시대 속에서도 인간다운 품격과 여유를 지키려 했던 한 지식인의 마지막 위안이었습니다. 비록 나라는 위태로웠지만 그 속에서도 삶의 즐거움을 놓지 않으려 했던 그들의 모습이 왠지 짠하면서도 멋스럽게 느껴집니다. 그가 마신 포도주 한 잔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지혜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고통 속에서도 작은 즐거움을 잃지 않는 마음, 그것이 옛사람이 우리에게 남긴 또 하나의 미식가의 철학이 아닌가 합니다. 오늘 하루 번님의 삶에도 여유와 행복을 느끼는 하루가 되시길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